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풍제약과 한국BNC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신풍제약과 한국BNC의 일봉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머크사의 이 몰누피라비르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차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분석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11월에 급등할 이 급등 종목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제 개인 폰으로 이제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직접 선정한 이 11월 급등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 9, 10월 달에 이어서 이제 이번 달도 진행을 하고요. 이전에는 제가 이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종목들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숫자 7이라고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들 보내드릴 거고요. 이미 한 번, 두 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종목에는 이 단타 매매용 종목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을 각각 따로따로 드리는데, 물론 이 두 가지 케이스 한 번에 드린다는 얘기고요. 일단 단타 매매용 이 종목 설명해드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거래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보내드린다는 거고, 이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면요, 이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제가 정해드린 이 목표가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가격이 제가 보통 이 5%에서 10% 사이 정도 수익률에 맞춰서 매도 가격을 정해드리는데, 종목에 따라서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굳이 일주일 내내 안 하셔도 된다. 이 단타 매매 종목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 작전주라고 하는 이 세력주만 선별해서 그날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장 변동성이 있는 이 종목들만 제가 선별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5%에서 10% 이상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게 되면 이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정해드린 이 금액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익 매매는 이 단타처럼 하루에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1주에서 2주 정도 보유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두 날로 여러분들이 이 세력처럼 매집을 하는 습관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 그래서 매수를 시작하고 1, 2주 정도 있으면 이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 이런 종목들만 조금 더 이 리스크를 적게 하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익 매매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신에 종목 받으시면 제 영상 그리고 채널 오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머크사에서 대형 이제 폭탄이 터졌죠. 이제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먹는 치료제 내년 3천만 회분 공급할 예정이다, 이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1차적인 폭탄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강력한 2차 폭탄이 며칠 전에 있었죠. 바로 이 머크사에서 복제약을 허용을 하겠다. 자,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이 복제약을 허용을 한다고 하면 많은 이 중소득 국가에 저렴하게 이 복제약을 납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내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이 기업들에게는 치명타다. 왜냐면 기존에는 이 머크사의 이 먹는 치료제가 몰누피라비르가 굉장히 이제 고가였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에게 이제 희망은 이제 저가의 이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 중소득 국가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크사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 복제약 이슈가 터지면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주가가 이제 두 종목 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일단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올해까지 머크사에서 1000만 회분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내년에 이제 이 2배 이상 공급할 준비가 가능하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3천만 회분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이 진행 상황도 굉장히 빠른 게, 이 미국 FDA에서 지금 날짜가 나왔죠. 11월 30일 날 이 몰누피라비르의 안전성과 이제 효능 데이터를 이제 검토하겠다고, 즉 평가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처리가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 11월 30일이라고 하면 사실 이 올해 안에 연내에 충분히 긴급사용 승인 허가까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허가를 받으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이 한국 BNC든 신풍제약이든 주가 조정을 굉장히 충분히 받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복제약 이슈 때문에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치명타죠. 특히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세계보건기구가 WHO가 이 코로나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이제 분류를 하는 이상, 이 몰누피라비르 치료제 기술에 대한 이 로열티도 이 복제약을 제조하는데 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얘기 때문에 지금 무려 이 105군데 이 중소득 국가들이 저렴하게 이 치료제에 접근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105개 정도 되는 이 중소득 국가가 원래 이 국내 제약사가 개발을 완료한 뒤에 이 시장으로 선점해놨던, 어떤 설정을 해놨던 이런 국가들인데,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머크사가 독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어져서 이 국내 업체들이 이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의 이제 복제약 때문에 이 수출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허가를 받더라도 제외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다른 국가들의 선택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일단은 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는지를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어쨌든 현재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주주분들도 지금 아무래도 진짜 손절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주가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차트 분석으로 들어갈 건데,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확답을 내릴 수가 없다. 뭐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오면은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일단은 미리 전제를 제가 깔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주가가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주식이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시나리오를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이 RSI 지표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윗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미 워낙에 바닥권이라고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 RSI상 요 바닥을 터치를 했죠. 이게 아직 종가는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 앞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뚫고 내려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저점이라고 만약에 매수를 하면서 물타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이 52,700원 구간에서 추가로 얼마나 더 빠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호흡을 천천히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리고 당부드릴 게, 이런 날 이 단타 매매 노리시는 분들이 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저점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오늘 이후에 뭐 5%에서 10%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이제 저점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잘못 들어왔다가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시나리오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해결을 해서 다음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큰 악재는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 특히 복제약 관련해서 가장 큰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하락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자, 차트를 한번 넓게 보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풍제약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RSI 보조지표상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1년에 정말 자주 나오질 않아요. 어떤 종목은 1년 내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몰빵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매매에 대응을 하셔야
여기서 물려있던 분들도 여기서 물타야 빠져나오실 수가 있는 거고,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시그널에 이 매수하신 분들도 이 상승에 수익을 보거나 이제 탈출하실 수가 있는 건데, 자, 지금 마찬가지로 요 세 번째 매수 시그널이 나왔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는데 상승이 나온 게 아니고 지금처럼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물타기를 할 때도 몰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이 얘기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집을 하시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든 분할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RSI 지표를 처음 배우신 분들이 이 매수 시그널 나오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으세요. 왜냐면 이 사례들을 보니까 아, 이번에도 100%구나, 여기서 사면 이렇게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이 60%, 70% 정도 넘는 확률이 있다고 하면 이 확률에 분할로 베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수 시그널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냐면, 자, 지금 보시면 추가로 제가 아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매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요 다음 매수 시그널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쯤 되면 주가가 제가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 요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흘러내린다고 하면 지수와 상관없이 이 종목은 일단은 추가 하락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바닥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1, 2주 동안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동안에 이 매수 시그널이 완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이 세력주든 아니든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짧은 기간에 거의 이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매수 시그널이 두 번 정도 연속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것도 한두 달에 걸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제가 왜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는 이 이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나올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어디까지나 확률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찾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손절이 나가게 돼요. 왜냐면 이 이후에 어디까지 빠질지 여기에 대한 공포가 이제 너무나 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절을 결정을 하시는데, 제가 과거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전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자, 여기인데, 2019년에도 이 신풍제약이 굉장히 힘든 이제 한 해를 보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끔찍하게 주가가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이때도 이 8,700원대이던 이 주가가 지금 바닥 보시면 이 4,9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이때 당시에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타이밍에 이런 구간에서 손절 안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나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이 매수 시그널이 나와줬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과거 차트를 돌려보니까 당연히 이런 매수 시그널을 보고 과감하게 이 상승에 베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승에 베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8,700원에서 4,900원까지 주가가 이 하락이 나왔다고 하면 그만큼 이 종목이 저렴해진 거죠. 그러면 이런 좋은 종목에, 혹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에 저렴한 가격 구간대가 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이 저점 매수세가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도 어떤 악재가 있었다고 하면 이 악재를 다 반영을 한 주가이기 때문에 저렴할 때 매수해서 비쌀 때 파는 게 주식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반발 매수세가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항상 개인 투자자는 그 직전에 한두 달을 못 버티고 손절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이 신풍제약도 여러분들이 이 패닉과 공포에 빠지더라도 단 하나 이 손절이라는 결정만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는 당연히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세히 보시면, 자, 제가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모바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매수 시그널이 이 RSI 지표상 매수 시그널이 한 번,
두 번 연속으로 나왔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미 살짝 또 매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총 3번이 이 짧은 기간 안에 나왔던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수 시그널이 연속으로 짧은 기간 안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저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나눠서 3분할로 혹은 2분할로 분할로 매수하시거나 이제 물타기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셨으면 어느 정도 탈출할 기회를 얼마든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현재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 앞으로도 전개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매수 시그널이 나온 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두 번째 매수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다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요 세 번째까지 매수 시그널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에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현금이 없이 비중을 이미 거의 다 실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홀딩을 유지하셔야 되지, 여기서 손절이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때 불과 몇 달 전에 이 구간에서도 이 시장에서는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저렴해진 가격 구간에서 추가로 지금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점에 대한 매수세가 반드시 들어올 거다. 그게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다른 세력이 됐든 저점에 대한 매수세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믿고 종목을 믿고 끝까지 버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랬을 때 이 분할로 정확하게 매수해야 되는 이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풍제약은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시면 안 되고 단 하나 이제 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새로운 이슈가 이제 나올 때마다 아니면 이제 주가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남길 테니까 꾸준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 BNC 일봉 차트를 한번 볼 텐데, 한국 BNC는 이미 이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때문에 주가 조정이 굉장히 크게 이미 받은 상태죠. 물론 그동안에 이 고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실망 매물과 차익 실현하려는 이 물량들을 절대 이제 막을 수가 없었던 건데,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이 데드캣 바운스 패턴으로 해서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살짝 튀어오르는 이 높은 건물에서 죽은 고양이를 떨어뜨렸을 때 이 바닥의 충격으로 인해서 살짝 튀어오르는 이 데드캣 바운스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드캣 바운스 패턴 이후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살짝 튀어오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재차 전고점을 뚫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데 있어요. 그랬으면 이 데드캣 바운스 패턴이 아니라 이 새로운 엘리어트 파동의 시작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동안에 이 주주분들 사이에서 이제 입장이 나뉘는 게, 지금 이게 세력이 물량을 털고 다 나갔다, 이 의견이 있고, 아니다, 세력이 마지막 개미 털기를 하고 다시 올릴 거다, 이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급락 동안에 세력이 물량을 전부 다 털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많아야 뭐 10%에서 20% 정도 이제 물량을 남겨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부분 물량을 소진하고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다시 분할로 이제 매집을 시작했다, 이게 맞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대해서 이제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세력이 전체 다 물량을 털고 아예 나갔다고 하면 지금 OBV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감과 동시에 쭉 빠져요. 이 주가와 똑같이 쭉 빠져요. 이게 진짜 세력이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간 패턴인데, 지금 보시면 이런 흐름이 아니라 다시 고점을 다시 터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저점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이 세력의 매집이, 이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개인 투자자가 이제 세력에게 당하는 건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세력도
지금 이 머크사가 복제약을 당연히 이 허용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자기네들이 수익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에 판매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복제약을 허용하게 되면서 이 다른 치료제 섹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고 있고 특히 여기에 지금 매집을 하고 있던 이 세력도 지금 굉장히 당황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예상 가능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를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짜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세 번째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제약 이슈가 안 터졌으면 요 61선과 121선 사이 이 마틴존에서 이 구간에서 적어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61선과 121선 사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241선 요 구간까지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복제약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줄 타격이 어마어마할 거고 특히 이제 국내 치료제 개발 중인 이 제약사들이나 임상 거의 3상까지 진행하고 있는 특히 이런 종목들은 더 타격이 클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빠진 다음에 그제서야 반등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이 RSI 지표가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아까 신풍제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급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지 지금 현재 주가 이 구간이 지금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여서 그렇게 판단하신 다음에 이제 흔히 이런 시나리오 많이 그리시죠. 여기서 쌍바닥을 그려주는 이런 패턴을 예상을 하시는데 물론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게 가장 높은 확률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게 60%고 20% 확률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아직까지도 이 고점에서 홀딩 중인 여기서 평단가를 가지고 홀딩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내가 단타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처음에 매수를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 중장기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최근에 이 10월 초에 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전고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 희망을 가지고 계실 텐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탈출하거나 나중에 수익으로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신풍제약과 한국BNC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 매매 대응법과 매매 대응 시나리오 자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신풍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풍, 한국BNC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BNC라고만 간단하게 문자로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 신풍제약과 한국BNC에 대한 매매 대응과 시나리오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물려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매매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이 제가 영상에서 정확하게 가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이 가격에 대해서 제가 분할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분할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늘리고 줄여야 되는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참고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시나리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종목에 현재 주가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 캔들 흐름이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처 방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 캔들 그림으로 예상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자료도 봐주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이 마인드 컨트롤 부분이나 쉽게 이제 손절이 안 나가는 이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이 그림 차트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밍에 정확하게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자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이 종목 이제
자료들 받으시면 대신에 제 채널 오셔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은 만약에 귀찮으시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요 두 가지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대응법과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5글자 이 종목이고요. 아마 첫 번째 힌트만 보셔도 이제 정답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슬라라고 불리는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 알고 계신 분들은 정답 적어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 맞추신 모든 분들에게 이 스타벅스 무료 쿠폰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